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 두 번째 교육 진행해 주실 박건영 전문가님 이제 모실 텐데요. 그동안 김본스타님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쉬시라는 의미로 요즘 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박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건영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좋은 강의 해주실 텐데요. 어떤 네. 전략과 어떤 투자 강의 해주실지 짧게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있고, 제가 일단 PPT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수급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내 증시 현황과 앞으로 이제 있을 이슈, 그리고 오늘 오후 11시죠. 잭슨홀 미팅 이후 시나리오별 시장 대응 전략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잭슨홀 미팅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추가 금리 인하는 명백한 호재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연내까지 연준에서 몇 포인트를 인하하느냐 지금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선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종합지수가 610포인트를 가볍게 넘어섰고 네. 현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금리 인하 쪽으로 다소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네. 다소 공격적인 추가 금리 기대감을 낮추게 되면서 오늘 증시가 조금 밋밋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좀 이따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우선 역사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않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발표 내용 또한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지만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여러 지표들을 참고해 보았을 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고 미중 갈등으로 이제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 네. 연준이 그때 이에 대응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네. 결론적으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만약에 25포인트 인하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코멘트가 나올 경우 네. 이번 달 말까지 상방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650포인트까지는 금방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네. 시간 싸움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지 종합지수의 전 저점은 절대 깨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650포인트까지 갈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언제 가느냐의 시간 싸움이겠죠. 우선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은 주도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하방으로 뚫릴 때 유일하게 방어하던 업종군이 통신장비 업종이었는데 그 업종이 방어가 잘 됐던 이유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당연히 방어가 잘 됐고 종합지수랑 반대로 잘 가졌죠. 그 외에는 실적주 위주로 방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상방 하방을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 포인트가 540포인트까지 밀릴 때 시장 방어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을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면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지수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을 때도 네. 실적 주고 상방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실적주를 들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지수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수 상승분 대비 초과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실적주와 네. 성장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중간중간에 트레이딩을 자주 해주시면서 단가나 위험 관리 정도는 무조건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파적인 코멘트나 금리 네.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 네. 단기적으로 눌림목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이 질문이 또한 있었는데 네. 매파적인 발언 시에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건 분명하겠죠. 네. 그렇다고 지수의 상방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이유가 네. 물론 66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해서 우리 증시에 악재가 없었던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빠진 부분을 회복하면서 네. 어느새 주가가 회복 국면에 가 있고 미리 네. 가 있고 후행적으로 이유를 어느 정도 갖다 붙이는 거에 저는 불과하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빠질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겠지만 올라갈 때는 명확한 이유가
정확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종합지수의 기술적 분석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위아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빠졌던 만큼 단기간에 모든 낙폭분을 메우기에는 시장의 투심 자체가 현재도 좋지가 않죠. 네. 아직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간단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 투자 방법이 가장 좋고 싼 종목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방어도 어느 정도 되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초과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별주 차트가 네. 750포인트에서 540포인트를 찍고 현재 612포인트까지 지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네. 다 흡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여기서 개별주 매매를 단순히 지지선이나 이제 하방 경직성 매매를 주로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아니라 물론 너무 빠져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올라올 때 빨리 올라와주고 세게 올라와주는 종목들 즉 업황이나 기업을 네.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가 이제 좀 끝났습니다. 내일 파월 연준의장의 말까지 좀 매파적인지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추천주가 있다면 어떤 주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GS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네. 5G 관련 대장주 솔리드가 있다면 중계기 네.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CS도 그 중계기 관련 이제 업체인데 이전에 2G 때는 중계기 관련 업체가 한 100여 개 정도 있었다면 네. 3G, 4G를 거치면서 10개 정도로 지금 현재 축소가 되었는데 즉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새로운 기업이 도전하기 힘든 기술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계기 관련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5G 중계기 설치가 6월 말부터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실적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이번 2월 말부터 찍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 네. 실적을 좀 기대하는 실적주 위주의 트레이딩을 추천드리겠고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현재 6일을 기점으로 추세를 완벽히 돌려주고 있고 이평선도 60일 이선 위에서 안착되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3,600원 부근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정도에서 이제 3,500원까지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S에 대해서 종목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건영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 수익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좀 재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 작업들이 이제 주가 반등 추세로 좀 차별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 좀 어떻게 될까요? 신만이 알겠죠. 네. 신만이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 자체가 조금 금리를 조금 인하를 좀 했으면은 좀 강하게 네. 한마디로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하겠다. 그리고 좀 강한 코멘트가 좀 나와서 금리 인하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고 미국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모스타 선생님 생각도 아마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파웰과 조금 트럼프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월 연주장이 어차피 이제 코멘트를 하잖아요. 코멘트를 네네.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이제 좀 금리를 많이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죠. 네. 많이 내려주고 기대하고 있는데 파월 연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확 내려버리면 그렇죠.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연준이 미 행정부의 꼭두각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나 다름없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겠죠. 네. 중요한 건 9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9월에 일단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일단 네. 금리 인하 할 그렇죠. 거고 하겠네. 그 다음에 몇 번 하느냐, 어떤 속도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죠. 네. 금리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100bp 인하해야 된다. 네. 1%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해라. 음.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지금 급박하죠. 빨리 올려놔야 이제 네. 선거할 때 이제 자기가 선거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표를 받을 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네. 중요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과연 같은 배를 안 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파월 연주자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모종의 이제 서로 교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밖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뿐이고 네. 내년에 대선이 있을 때 파월 의장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네. 그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도와준 제스처를 하고 네. 안 그 도와주는 뒤에 척만. 세게 도와주는 형태를 약간 띄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결론은 이제 그렇게 돼서 달러가 강해지냐 약해지냐 네. 뭐 차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린다 그래서 더 세게 발언한다 그래서 지수가 더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가긴 가는데 조금밖에 못 갈 것 같고 어. 그냥 이건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네. 코멘트가 굉장히 세다면. 세게 못하죠. 절대 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다면은 이제 많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멘트가 세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느꼈을 때는. 세게 갔다가는 정말 어떤 얘기를 들을 거냐면요. 앨런 그리스폰 의장이 옛날에 2000년 1990년대 IT 버블 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타인이 있을 때 났죠. 네. 무너지고 있을 때 앨런 그리스폰 의장이 금리를 계속 인하했어요. 그걸 계속 가만히 냅뒀어요. 네. 올리지 마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조만간 5, 6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마 정말 크게 밀린 장이 한번 온다. 네. 아, 그때가 정말 물방고기만이 될 거다. 이제. 물방거기만. 네,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거보다 이제 상담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네. 상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앵커님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차차 상담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거 산업 아까 박정희 대표님이 하셨어야 13,300원. 되는데. 네, 비중 20% 상당히 심각합니다라고 써 있네요. 심각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왔는데 이건 산업에 대해서 좀 어떤 분이 아까 박근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한테 질문 왔던 거예요. 아, 근데 네네. 본인이 이제 끊으셔가지고 네. 네, 이제 박근혜 대표 못 하시고 네, 그냥 그러면 끝났어요. 박건영 네. 다음에 하시면 전문가님 돼요. 대표로 이제 대신으로 하고 싶지만 아까 얘기를 못 해주셔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선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매도 타이밍인가요? 라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내일장까지 내일장까지 보시면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지금 매도인지 매수인지 자리가를 찾는 건 지금은 딱 중간이에요. 네네. 진짜 저한테 지소미아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내일- 지소미아 때문에? 내일 어차피 움직일 거잖아요. 지소미아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종료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이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많이 그래서 조금 지금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김문수타님은 지금 하방 쪽을 내려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방으로 보시나요? 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방. 네. 일단은 금요일 하방. 지소미아 파기 있는 증시에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증시에는 좋은 호재성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미 한일 무역 분쟁이 톡 터진 거에서 거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인 하나 더 추가된 거라서 이게 막 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지소미아는 뭐 떠나간 배고 네. 이제 돌아올 배는 어떤 거냐 미국 이제 금리에 대한 거 네. 잭슨 미팅 이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일 국선장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아래쪽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 일단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잭슨홀 미팅이 어차피 23일 날 어차피 내일 안 끝나요. 미국 네. 시간 밤 10시잖아요. 그죠. 미국 시간 오전 10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요일이에요. 그죠.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일 아마 다들 별로 거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지켜보고 어떻게 할 내일은 건지. 그냥 그래서 국내 선물 이게 매수냐 매도냐를 물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 매도라고 보거든요. 금요일 날 보통 저는 프라이데이는 매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약간 그쪽에 비중을 살짝 싣고 있는데 많이는 안 움직일 것 같지 그래서 않나요? 프라이데이가 아닌 거 아십니까?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프라이매도 프라이메도. 아시죠? 네, 네. 프라이메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수급을 볼 줄 모른다면은 네. 관망을 하셨다가 어차피 토요일 되면 다 결정이 나요. 네. 토요일 되면 다 결정이 나니까 토요일 날 뭐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상방 쪽이 열릴지 또는 하방 쪽이 열릴지 방향성이 좀 결정될 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을 해주시면서 9659님한테 다시 이 한 통의 상담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국내 선물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김보스타님께서는 좀 매도 전략으로 봐주셨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앞으로 얘기인데, 네. 이 똑같은 거 리치스타님께서는 이 다른 분이 그래도 네. 한번 질문을 와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일 바쁜 분들은 이제 종목 하시는 분들 바빠요. 네. 그런 주식 거. 투자하시는 분 국산화 관련 네, 주 네. 사느라고 정신 없어야 되니까 네. 내일 바쁠 거야. 아마. 일단 지소미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호재는 아니에요. 네. 호재는 지소미아 파기는 호재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큰 악재도 아니에요. 네. 내일장에 내린다면은 만약에 지수가 많이 밀린다면은 네네. 그거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밀린 것뿐이지 지소미아 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얘기해봤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자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지금 3번 시노팩스입니다. 이 시노팩스를 해주신 이 정답자분들, 지금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이 토겐스탁 스타님들의 VIP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나흘 만에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된 데 이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불안정한 회복 국면 속의 투자 아이디어 토겐스탁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는 이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